자, 계속해서 부정성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요. 부정성은 토지의 공급이 수직이니까 물리적 공급은 절대로 증가시킬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럼 물리적 공급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얘가 더 중요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적 공급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경제적 공급은 다른 말로 용도적 공급이죠. 뭐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얘도 출제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류를 본다면 첫 번째 수면 매립입니다. 수면 매립은요, 자, 물리적으로 토지 양이 증가된 것이 아니고 바다에서 땅으로 용도가 바뀐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바로 경제적 공급입니다. 두 번째예요. 택지 조성입니다. 예를 들면 전답 임야 있죠. 이것을 개발행위 허가 받아서 택지로 개발하자. 용도가 바뀌잖아요. 이것도 경제적 공급입니다. 세 번째, 후보지와 이행지입니다. 지난주 공부했죠. 용도가 바뀌는 땅, 얘가 모두가 경제적 공급입니다. 네 번째요. 집약적 이용입니다. 집약적 이용하게 되면 만약 한 필지 땅이 있다면 이 땅은 절대로 증가 못 시키잖아요. 증가 못 시키는 여기다가 2층 건물을 짓지 말고요. 이만큼 10층 건물 짓게 되면 빚금 증가만큼 공급이 늘어났죠. 얘가 바로 집약적 이용, 경제적 공급입니다. 따라서 물리적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경제적 공급 증가는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를 연결하시고요. 자, 이걸로 이제 부정성은요, 전부가 해결될 거예요. 지문 봅니다. 기업본부터 볼까요? 토지는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은요, 생산비를 투입해서 땅은 만들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니은번요,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이제 와닿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적 공급은 가능합니다. 디귿번요, 공급 곡선이 수직이므로 토지는 균형가격은 형성되지 않습니다. 리얼번요, 자, 희소성의 근거, 토지가 절대 부족하죠. 다음 미연번 보시면요, 토지가 부족하다. 토지가 부족하니까 바로 지가 상승 이유가 된대요. 자, 지가 상승은 몇 페이지입니까? 214페이지죠. 214페이지 펴보실래요? 지가 상승 나오는지요? 214페이지. 자, 걸어 2번 지가고 나오죠. 얘는요, 읽어보면요, 너무나 쉬운 문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대여섯 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연결하시고요. 다시 원래 페이지 봅니다. 77페이지예요. 미연번, 토지용의 사회성과 공성이 높게 되고 나아가서는 토지 공개임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다음에 2형번 보게 되면 토지는 집약적 이용이 필요하다. 여기서 집약적 이용은요, 물리적 공급이다, 경제적 공급이다? 경제적 공급을 말해요. 또 지역번요, 공급이 수직이니까 토지는 100% 모두가 지대를 발생한다. 모두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에 그로 3번 내려가죠. 영속성. 영속성 특성은요, 토지는 아무리 시간이 경과되더라도 소멸되지가 않는 특징입니다. 짧게 말하면 영구무한한 특성입니다. 그러면요, 2번 파생 특징 내려가죠. 또 지금부터요, 밑줄도 긋고 페이지도 쓰고요. 또 잘 출제된 것 동남이 확인합니다. 자, 밑줄부터 긋습니다. 기억번. 유용성을 영속적 밑줄. 니은번요, 토지의 감가상각 적용을 배제시킨다 밑줄. 내려가서요, 장기적 배려 밑줄. 내려가서 예측의 원칙 밑줄.
내려가서요.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으로 분리 밑줄. 내려가서 부동산 관리 밑줄. 다음 페이지요. 지역번 보시면 밑줄입니다.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발생 밑줄. 밑줄 껐으니까요. 또 이제 중요한 단어 페이지 메모해 드릴게요. 기업번 보게 되면요. 유용성 페이지 적어줍니다. 480페이지예요. 480페이지에서 유용성이 나옵니다. 다음에 니은번요. 토지의 감가상각 적용 배제 감가상각 화살표 얘는요. 512페이지예요. 여기서 토지는 감가상각이 적용 안 된대요. 다음에 리얼번요. 예측의 원칙 화살표 얘는요. 497페이지 여기서 예측의 원칙이 나옵니다. 찾아보셔야 되고요. 다음 페이지요. 지역번 있죠.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은요. 281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 나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특기 출제가 잘 되는 것 동그라미입니다. 니은번 동그라미 감가상각 적용배제의 빈출입니다. 미음번 동그라미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입니다. 자주 나와요. 다음 페이지요. 지역번 동그라미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자주 나옵니다. 자, 체크 다 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드립니다. 기억번입니다. 토지는 소멸되지가 않기 때문에 유용성이 영속적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용성을 정리해요. 유용성. 유용성은 일반 경제학에서 효용과 같은 말이 됩니다. 효용 또는 유용성이란 어떤 재화를 이용함으로써 느끼는 만족의 정도, 만족감이죠. 이것이 바로 유용성이 되고요. 그러면 부동산 경우는요. 유용성 종류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쾌적성이 있습니다. 다음에 수익성이 있고요. 다음에 생산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합이 유용성입니다. 이들은요. 부동산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주로 주거용 부동산은 쾌적성을 중시하고요. 상업용 부동산은 수익성을 중시하고요. 공업용 부동산은 생산성을 중시합니다. 유용성 종류 보았습니다. 두 번째요. 이러한 유용성은 입지 선정이 있죠. 입지 선정의 기준이 돼요. 입지 선정 기준하게 되면 한마디로 유용성이 가장 높은 곳에 입지해야 됩니다. 그럼 주로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은요, 쾌적성이 높은 곳에 입지가 돼야 되고요. 상업용은 수익성이 높은 곳에, 공업용은 생산성 높은 곳에 입지하자. 이렇게 입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입지 기준이 되고요. 세 번째, 유용성은요, 480페이지 있죠. 이걸 보게 되면 바로 감정평가에서 가격 발생 요인입니다. 발생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가격 발생 요인 하게 되면요. 종류가 세 가지인데요. 유, 상, 유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얘가 유용성이죠. 상, 상대적 희소성입니다.
세 번째가 유효수요가 돼요. 이 세 가지가 발생률인데요. 그 중에서 유용성은 바로 가격 발생률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유용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가격은 높게 발생합니다. 희소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가격은 높게 발생이 된대요. 그리고 유효수요, 구매력도 갖춰야 됩니다. 이것이 모두 어울려서 가격을 발생을 시킨대요. 자, 유용성 보았고요. 따라서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소멸하지가 않기 때문에 토지는 유용성도 소멸하지 않고 영구무한히 간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니은번요. 영속성은 토지에 대하여 감가상각 적용을 배제시킨대요. 여기서 감가상각 적용 배제는요, 주가면요 반드시 물리적 감가상각입니다.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 감가상각은 배제가 되는 거예요. 디귿번요. 장기적 배려를 요구한다. 즉 장래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부동산은요 과거보다 현재보다 장래 용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장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려가세요. 장래를 잘 예측하자. 예측의 원칙이 강조가 됩니다. 다음에 미음번요. 토지는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으로 분리가 된대요. 그러면 소유이익에다가 가격 적어주고 가격. 다음에 이용이익에다가 임료 적어주고요. 즉 가격과 임료로 분리가 된대요. 먼저 소유이익은요. 소유권의 대가죠. 즉 전기간의 대가다. 이것은 가격으로 표시가 되고요. 이용이익은요. 임대차 기간, 즉 단기간입니다. 임료로 표시가 돼요. 따라서 전기간인 가격과 단기간인 임료, 이게 바로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이 되고 바로 시간 개념 영속성과 관계됩니다. 내려가세요. 부동산 관리가 강조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자, 영속성 때문인데요. 부동산 관리를 잘하게 되면 현재 가치를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죠. 따라서 시간 개념 영속성과 관계되고요. 다음 페이지 봅니다. 장기 투자가 가능하므로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발생을 시킨대요. 자, 메모가 안 되신 분들은요. 소득이득에다가 사용수익 적어주고 사용수익에서 생기는 이득은 소득이득입니다. 다음에 자본이득은요. 처분 적어줘요. 처분에서 생기는 이득입니다. 페이지를 몇 페이지 적었죠? 281페이지죠. 한번 펴주세요. 281페이지. 폈습니까? 그러면 목차 2번 나오죠. 현금 수지의 측정 방법이 나오고요. 다시 바로 2번 내려가니까 영업수지 계산. 여기다가 화살표 적어줘요. 영업수지 화살표. 얘가 바로 소득이득 적어주고 소득이득. 사용수익을 말합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그리고 3번 나오죠. 지분복귀 계산입니다. 그리고 3번 지분복귀 화살표 적어줍니다. 자본이득. 얘가 자본이득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소득이득은 바로 영업수지 계산이고요. 다음에 자본이득은 지분복귀 계산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결국 투자에서요. 영업수지와 지분복귀가 연결이 된다. 이때 계산 문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까지를 연결하셔야 됩니다. 자, 원래 페이지 볼까요? 78페이지입니다. 고로 4번요. 개별성입니다. 개별성은요. 이 세상에 똑같은 토지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대요.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2번 발생 특징 보게 되면요. 이제부터 또 밑줄도 긋고 페이지도 쓰고요. 주제 잘 되는 거 동남이십니다. 밑줄부터 꺼볼게요. 기업번, 가격, 수익, 감가 등을 개별화 구체화시킨다 밑줄. 니은번요. 개별 분석의 필요성 밑줄. 디귿번, 일물일가 법칙의 적용을 배제시킨다 밑줄. 리얼번요. 부동산 학계에 있어서 원리 이론 도출을 어렵게 한다 밑줄. 미음번요. 표준지 선정을 어렵게 한다 밑줄. 내려가세요.
비공개, 비표준화, 비소유적 시장으로 만든다. 밑줄. 밑줄 끝났습니다. 다시 페이지 체크합니다. 페이지는요. 니은번 보게 되면 개별 분석이 있죠. 493페이지예요. 493페이지 보시면 개별 분석이 나옵니다. 중요한 단어고요. 다음에 미연번 보게 되면 표준지 있죠. 표준지 화살표 페이지를 적어줍니다. 표준지는요. 554페이지입니다. 여기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부하는 거예요. 다음에 비업번요. 비공개, 비표준화, 비투입적 시장 화살표. 얘가요. 155페이지입니다. 155페이지. 여기서 비공개, 비표준화, 다음에 비투입적입니다. 다음에 특히 빈출, 출제가 잘 되는 거 동그라미 2개만 할게요. 니은번 동그라미 개별 분석입니다. 자주 나와요. 디귿번요. 일물일가 법칙의 적용 배제 얘도 자주 나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개별성은요. 이 세상에 똑같은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같은 게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기업번, 부동산은요. 가격, 수익, 감가 모두가 다를 수밖에 없죠. 개별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니은번요. 감정평가에서 개별 분석이 필요합니다. 개별성이니까 개별 분석입니다. 디귿번요. 개별성은 일물일가 법칙의 적용을 배제시킨대요. 자, 일물일가는요. 단어가 이렇게 되죠. 일물일가 법칙입니다. 얘가 법칙이 적용 안 된대요. 그럼 일물일가는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일물 무슨 물건? 하나의 물건에는 무슨 가격? 하나의 가격. 자, 하나씩은 안 된다고 했죠. 자, 하나의 물건이 아니고 동일한 물건에는 동일한 가격입니다. 동일. 동일한 물건은 동일한 가격이 바로 일물일가가 됩니다. 예를 들면요. 편의점 가요. 콜라 마세요. 바카스 마세요. 자, 콜라 하게 되면 같은 콜라가 전부 다 진열되죠. 뭐 동일한 물건입니다. 가격도 뭐 동일한 가격입니다. 똑같은 가격입니다. 얘가 바로 일물일가가 돼요. 이럴 때 부동산은 개별성 때문에 동일할 수가 있다 없다. 그래서 일물일가 법칙은 적용 안 된다라고 불러요. 동일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리얼번요. 개별성 때문에 부동산 학에서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원리, 이론 도출이 어렵게 됩니다. 미연번요. 표준지 선정을 어렵게 한다. 그러면요. 표준지는 여기다가 대표성 적어주고요. 일단의 지역을 대표하는 필지 토지가 바로 표준지가 돼요. 그래서 개별성 특성 때문에 대표성을 띈 토지를 찾기가 쉽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비읍번요. 자, 시장이 단어 3개 있죠. 첫 자만 동그라미입니다. 비공개 B자, 비표준화 B자, 비조직화 B자에서 BBB가 돼요. BBB, 3B가 돼요. 그래서 시장이 BBB가 돼서 공통점은요. 개별성 때문에 시장이 비공개, 비표준화, 비조직화, BBB가 나타납니다. 다음에 가로 5번 볼까요? 인접성. 인접성은요. 그림 볼까요? 얘가 돼요. 대상 토지가 있다면 반드시 인접한 토지가 있잖아요. 인접성입니다. 얘가 나오니까 항상 얘가 한 묶음입니다. 이만큼. 여기서 이렇게 인접성이나 인접성. 한 묶음이니까 그대로 보시면요. 인접해 있으니까 지역이 나타나고 따라서 지역 분석이 필요하게 되고요. 인접했기 때문에 좋은 시설, 나쁜 시설, 뭐 외부 효과입니다. 따라서 인접성 때문에 지역 분석이 필요하고 외부 효과를 발생하는 얘가 바로 디귿번과 리얼번이에요. 디귿번 밑줄입니다. 외부성, 외부 효과 밑줄. 리얼번은요. 지역 분석을 필연화시킨다 밑줄 하시고요.
다음에 미연번역 밑줄 하세요.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 밑줄 하시고요. 개발이익에다가 화살표 적어줄래요? 얘는요. 232페이지. 여기서 부동산 정책에서 여기서 개발이익 환수가 나와요. 그러면 개발이익 환수하게 되면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지역이 크게 개발됩니다. 크게 개발되니까요. 덩달아 자 옆에 있는 땅은요. 땅값 크게 올라가잖아요. 얘가 바로 개발이익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 개발이익은요. 땅을 갖고 있으니까 자 이만큼 불로소득 이익이 생겼잖아요. 땅 가진 자, 땅 없는 자 너무나 형평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이 무시되니까 너 땅 가졌지. 자 이만큼 불로소득은 좀 환수하자. 무엇 때문에? 인접했으니까요. 따라서 인접성 때문에 개발이익 환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부부 연계 인접성까지 모두 보았습니다. 가로 6번은요. 기타 특성은 X하고요. 전혀 보지 마세요. 시험과 하등에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인문적 특성입니다. 저희 학원은 아닌데요. 제가 이번 주 다른 학원 수업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화장실에서 따로 볼일 좀 보고 있습니다. 문이 닫혔으니까 이제 앞에는 학생들이 제가 있는 줄 모르거든요. 볼일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마침 그 화장실 그 앞에서요. 서로 하필이면 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서 머쓱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가 막 그냥 머리털이 좁혔어요. 무슨 말 할지 그냥. 학교를 차린대 그죠. 쉬는 시간이니까. 그때 하는 얘기가 아이씨 합니다 그냥. 그러면서 그 학교론 하면서요. 얘기하는 게 아이씨 학교론 그 수업은 들을 때는 알겠는데 돌아서면 까먹는데요. 공감합니까? 네. 그래요? 그럴 수가 있어요. 들을 때는 알아듣고 돌아서면 까먹고요. 그 말 딱 듣자마자 제가 아주 머쓱해지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마치 사기꾼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을 때만 알게 해주고 돌아서면 까먹고요. 결론은요. 여러분 마찬가지 당연한 겁니다. 저도요. 다른 쪽에 지금 공부하는 강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딴 강의 들어도요. 들을 때는 다 알아들어요. 돌아서면 까먹습니다. 절대 자기 탓 하지 마시고 제 탓도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들을 때는 알아들어요. 그것만으로 잘하는 겁니다. 돌아서면 까먹어요. 이 까먹는 게요. 이게 있잖아요. 바로 망각효과입니다. 아주 유명한 이론이죠. 망각효과. 독일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어요. 에빙하우스는 학자가요. 얘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처음에 학습을 해요. 공부를 하면요. 10분 지나고부터 까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10분부터 까먹어요. 그런데 1시간 지나요. 1시간 지나면 공부한 거 반을 까먹어요. 50%. 여러분이나 저나. 그러니까 돌아서면 까먹다 맞는 말입니다. 누구나 그래요. 하루 지납니다. 하루 지나면 24시간. 70% 까먹어요. 70%. 그러니까 1시간 지났다 50% 까먹고요. 하루 지났다 70% 까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자, 하루 지나면 거의 다 까먹어요. 까먹기 전에 복습하자. 복습하자. 여러분들 복습 안 하면요. 다 날아갑니다. 아시겠어요? 부질없어요. 복습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까먹기 전에요. 배운 거 하루 복습 그날 또 배운 거 복습 계속 복습해야지 얘가 떠오르고요. 장기 기억이 되거든요. 복습 안 하면요. 계속 날아가요. 70%.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습이 중요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이 중에서요. 나는 자칭 천재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난 천재다. 없잖아요. 되게 일반적으로 천재 기준이에요. 천재. IQ가 180 넘어가면요. 천재라고 인정 안 돼요. 180. 없어요. 절대 없어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자, 이 IQ가요. 역사상 전부 통틀어서 역사적으로 IQ가 가장 높았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인슈타인요. 참고로 아인슈타인은요. 180도 안 됩니다. 택도 없어요. 누군가 하면요. 여러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괴테 아시죠? 젊은 베르테의 슬픔 책 유명하잖아요. 예. 그분이 IQ가 210이 넘어갑니다. 210이 넘어가요. 예. 가히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천재는 뭡니까? 하늘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모를까? 이게 아니면요. 다 까먹는데요. 까먹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요. 꼭 시험 합격하면요. 천재가 되세요. 예. 누구나 천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한 천재는요. IQ를 따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천재? 이 천재예요. 이게 아니고 천재다. 결론 1000번 반복하세요. 천재가 돼요. 1000번 반복이에요. 그만큼 반복 많이 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요. 무조건 반복입니다. 많이 바란 말입니다. 안 봐서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시간 충분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세요. 예. 자, 그러면 인문적 특성입니다. 크게 세 가지죠. 용, 병, 가 세 가지다. 용, 용도의 다양성. 병, 병합 분할의 가능성. 가, 위치의 가변성입니다. 먼저 1번요.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얘는 쉽어요. 용도의 다양성. 토지가 있어요. 나 집에는요. 주택 지을까, 상가 지을까, 공장 지을까, 식당 차릴까, 용도가 다양하다.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따라서 2번 파생 특징 보세요. 밑줄도 긋고 폐지도 쓰고요. 또 동함이 칩니다. 밑줄부터 끌까요? 기업번요. 최유효용의 강조 근거 밑줄. 니은번요. 가격 다원설 밑줄. 디귿번요. 부동산 용도 전환 통해서 토지의 경제적 공급을 가능케 한다. 밑줄 하시고요. 리얼번요. 창조적 이용 밑줄. 이행과 전환 밑줄.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페이지를 적어요. 기억번입니다. 최유효 이용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495페이지입니다. 495페이지에서 최유효성이 나와요. 자, 줄여서 최사라고 보게요. 최사. 최사가 나오고요. 다음에 디귿번 보게 되면 경제적 공급이 있죠. 페이지를 2개 적어요. 경제적 공급은요. 124페이지. 그리고 126페이지입니다. 여기서 경제적 공급이 나옵니다.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빈출 지문입니다. 2개만 체크할게요. 기억번 동그라미. 최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디귿번 동그라미. 경제공급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씩 볼게요.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기업번 최소의 강조 근거가 된다. 이 그림 나왔죠.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의 용도만 선택이 된다. 이때 선택 기준이 가장 효용가치가 큰 최사의 용도를 선택하자. 따라서 최사가 강조되는 것, 용도가 다양하니까 최사를 선택이 됩니다. 최사가 강조가 돼요. 니은번요. 가격 다운설의 근거를 제시한다. 가격 다운설은요. 가격이 여러 개래요. 다시 칠판 보세요. 용도가 다양하죠. 주택, 상가, 공장, 식당 있잖아요.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가격이 같아집니까? 달라집니까? 달라지니까 가격은 다운설이 됩니다.
디귿번요. 경제적 공급을 가능케 한다. 자, 이미 설명 다 들었죠? 여기서요. 부정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절대 증가 못 시키니까 바로 용도적 공급, 경제 공급을 가능케 한다. 뭐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경제 공급은요, 페이지를 몇 페이지 적었죠? 124, 126 페이지 볼게요. 124페이지부터 보세요. 124페이지입니다. 자, 124페이지 보니까 바로 2번 보이죠? 부동산 공급의 특성. 124페이지예요. 124페이지. 이제 다 와닿을 거예요. 첫 줄. 토지는 부정성으로 인하여 물리적 공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적 공급이 필요합니다. 항목 1, 2, 3, 4 있죠. 1번 토지 용역 개발화, 2번 집약적 이용, 4번 용도 전환 모두가 경제적 공급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요. 표가 나옵니다. 자, 표를 보시면요. 토지 공급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물리적 공급, 경제적 공급입니다. 물리적 공급은 부정성으로 인하여 공급이 절대 불가능하죠. 따라서 공급 고수는 수직이 된다. 다른 말로 완전 비탄력적 공급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적 공급은요.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얼마든지 공급은 증가시킬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화살표 공급 곡선은 무슨 모양? 우상향 모양입니다. 우상향. 공급은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우상향입니다. 한 장 넘어갑니다. 126페이지예요. 126페이지 보시면요. 그래프가 많이 나와요. 바로 2번 보게 되면 부동산 공급 곡선은 그래프가 3개 있죠. 첫 번째 그래프가 공급이 수직이다. 얘가 무슨 공급? 물리적 공급. 물리적 공급. 부정성이죠. 두 번째 그래프가 우상향이죠. 무슨 공급? 경제적 공급. 무슨 모양? 우상향. 여기까지 확인했습니다. 이제 원래 페이지 보세요. 자, 80페이지죠. 경제적 공급을 가능케 한다. 계속해서 이 경우에 토지의 밑줄입니다. 경제적 공급 곡선은 우상향 모양 밑줄. 얘가요, 최근에 잘 묻더라고요. 우상향 모양입니다. 리얼번요. 창조적 이용과 이행과 전환이다. 창조적 이용은요. 쉬운 말로 부동산 개발. 부동산 개발입니다. 자, 보통 개발하면 이거잖아요. 산이 있어요. 임야가 있어요. 즉 준보존산지인데 그래서 자, 임야를 어떻게 합니까? 개발령이 허가받아서 이렇게 택지로 공장 부지 또는 전원주택 부지 이렇게 이제 택지로 개발하잖아요. 그러면 지목이 임에서 대로 지목이 확 바뀌겠네요. 지목이 바뀌니까 창조적 이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을 말해요. 경제적 공급입니다. 이행과 전환. 얘가 바로 이행지와 전환지인데요. 전환지가 후보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후보지와 이행지도 바로 용도적 공급이니까 경제적 공급을 말합니다. 다음에 바로 2번 내려가죠. 병합 분할의 가능성입니다. 병합 분할. 병합 분할은요. 인간의 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토지는요. 합병과 분할이 가능하죠. 그래서 2번 파생 특징입니다. 얘는요. 중요한 게 별로 없으니까 바로 정리할게요. 니은번 보시면 밑줄입니다. 토지 이용의 대규모화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 밑줄. 한 줄 내려가세요. 플로테이지 현상 밑줄.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로테이지는 쉬워요. 플로테이지 한다는 것은요. 합필하다, 합병하다, 합병, 합필을 말해요. 니은번요. 규모의 경제는 알아야 됩니다. 최근에 단어를 잘 못 씁니다. 규모의 경제. 설명드릴게요. 단어를요. 두 개를 비교합니다. 우리 시험은요. 얘는요. 최근에 잘 나올 겁니다.
얘는요,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와도 알이 됩니다. 그러면 규모의 경제만 나왔다면 얘는 핵심이 뭐지? 얘만 나왔다면요, 단어 2개 떠올리자.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입니다. 얘를 떠올리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규모의 경제는 가장 쉬운 말로 대규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땅을 합병을 해요. 큰 땅으로요. 그래서 큰 땅으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큰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량 생산하게 되면 상품을 많이 만들수록 평균 단가는 증가돼요, 절감돼요? 평균 단가는 절감되죠. 이렇게 평균 단가가 절감되는 것이 바로 규모의 경제가 돼요. 대량 생산할수록 평균 비용이 절감되더라 해서 항상 규모의 경제는 평균 비용과 관계되지 한계 비용과는 거리가 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묻게 되면 모의고사 에서요. 규모의 경제는 한계 비용과 관계된다. X 틀린 말입니다. 평균 비용과 관계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자, 저희 출판사가 에듀나인이죠. 그럼 이제 기본서를 찍잖아요. 기본서를 한 권 찍는 것보다 100권 찍으니까 단가가 절감이 돼요. 싸잖아요. 100권보다 예를 들면 10,000권을 찍자. 단가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만약 자, 저희 출판 1년 동안에 책을 10,000권 찍었다. 그러면요, 이점은 다 팔 수가 있다고 봐요. 얘가 바로 규모의 경제가 돼요. 그래서 출판사 책을 10,000권 찍었더니 얘는 전국적으로 다 팔리더라. 많이 찍을수록 책 단가는 떨어지겠죠. 여기까지가 규모의 경제가 돼요. 만약에 책을 10,000권 안 찍고 욕심을 내요. 10,000권 말고 10만 권 찍어야지. 10만 권짜리 책을 다 팔아요, 못 팔아요? 10,000권 팔기도 어려워요. 그러면요, 나머지 9만 권은요, 창고에 재고가 잔뜩 쌓이잖아요. 이때부터요, 비용 감당 못 합니다. 이것 때문에 출판사 문 닫아야 됩니다. 왜? 너무 많이 찍었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찍어버리면 오히려 평균배가 더 크게 증가합니다. 재고 쌓이죠. 임대료 올라가요. 보관비용. 이때부터 공장 문 닫아야 됩니다. 따라서 자, 평균이 절감이 되면서 다 팔 수 있는 영역이 있죠. 여기까지가 규모의 경제. 바람직한 생산은 규모의 경제를 말합니다. 여기까지를 보시면 돼요. 다음에 디귿번 내려가죠. 디귿번 보시면 두 번째 줄 기회의 원칙 밑줄. 기회 원칙은요, 페이지를 보는 게 좋아요. 기회 원칙은 500페이지 나와요. 여기서 기회 원칙이 나옵니다. 다음에 리얼번요, 두 번째 줄 한정가격 밑줄. 기회 원칙과 한정가격은요, 특히 중요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매달마다 반복 설명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하시는 분이나 기초가 약하신 분들은 미리 오늘 2주니까 1월달 그 2주를 미리 듣고 오면 좋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림을 다 그리고요,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때 그림은요,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A란 땅이 있고 B란 땅이 있다. 이것을 합병하면요, 이렇게 좋은 땅이 된다. 이를 통해서 바로 개의 원칙과 한정가격 설명드렸거든요. 얘가 또라면요, 공부가 됐단 말입니다. 얘는요,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매달마다 설명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요, 1월달, 2월달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3번입니다. 위치의 가변성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다. 인간이 이용하니까요, 위치가 항상 변화한대요. 이런 예가 있죠. 예를 들면 요즘 이 용어 많이 뜨더라고요.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이 단어가 많이 떠요. 특히 제가 실무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책마다 이 용어가 되게 많이 나오고요. 또 방송 봐도요. 이런 단어가 툭툭 튀어나와요. 얘가 바로 위치의 가변성입니다. 위치의 가변성. 예를 들면요. 서울 지역이 있어요. 자, 서울에 군데군데 명물 상권이 있죠. 예, 홍대라든지 신사동의 가로수길. 얘가 이제 크게 뜨니까 또 세로수길이 또 뜨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군데군데 이 상권이 아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강북 쪽에서도 명물 상권이 뜨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영등포, 신도림 사이에 물레역 있죠, 물레역. 물레동. 예. 물레동도 전부 다 공장 투성이죠. 그러니까 이 동네가 공장이니까요, 건물도 그렇고 창고도 있고요. 좀 허름해요. 동네가 안 좋다면 얘가 좀 또 뜨고 있잖아요. 바로 물레 예술촌이죠. 자, 그래서 이 아티스트, 예술가들이 들어옵니다. 동네가 안 좋아요. 왜 들어올까요? 인도가 싸니까. 인도가 싸요. 게다가 이 예술 작업하는데 공간이 굉장히 넓거든요. 작업하기 굉장히 좋아요. 점점점 예술가들이 들어옵니다. 서설 들어가요. 들어오니까 젊은 층이 또 이제 유입이 됩니다. 자꾸 유입이 돼요. 어떡 하죠? 이때부터 식당 생겨요. 마트가 생겨요. 점점 상권이 좋아지겠네. 점점 좋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이제 점포가 들어서니까 서설 상권이 형성이 됩니다. 형성이 되면 건물주가 임대료 올린다, 안 올린다? 올려야지. 올려요. 또 더 좋아지면 또 올려요. 자꾸 임대료가 올라가거든요. 자꾸 올라갑니다. 이 상권이 되게 좋아지니까 어느새 임대료가 이만큼 올라니까 처음에 원주민, 이 사람들이 다 키웠잖아요. 이 사람들이 임대료 감당한다, 감당 못한다?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다시 쫓겨납니다. 얘가 바로 젠 베리피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람들의 기도가 컸는데 원동력인데 임대료가 쌌어. 상권이 자꾸 좋아지니까 임대료 감당 못하고 딴 데 쫓겨나야 됩니다. 얘가 바로 젠트리피케이션인데요. 그러면 얘가 쫓겨나면 누가 들어오죠? 이제 아주 큰 브랜드 있잖아요. 들어오면서 상권 더 좋아지거든요. 얘가 뭡니까? 항상 상권이 달라지고 위치가 변합니다. 위치의 가변성입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표가 나와요.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 경제적 위치, 행정적 위치가 돼요. 얘는요, 페이지만 적어줄까요? 483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페이지 펴보실래요? 483페이지 찾아갑니다. 폈습니까? 제목은요, 가격 형성 요인입니다. 큰 박스 보시면요. 자, 형성 종류가 세 가지 있죠.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세 가지. 줄여서 일찍에 이렇게 암기했잖아요. 일찍에. 자, 일찍에 세 가지인데요. 다시 일반 요인은 또 세 가지야.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 그래서 합치니까 사경행 나왔죠. 여기서 사경행 나왔잖아요. 각각 항목이 6개, 6개, 6개. 이걸 옮겨 쓴 게 우리 교재 8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82 따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요. 자, 여기서 옮겨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상세 내용들은요. 1월, 2월 과정은 3방식을 전부 설명하다 보니까 얘는요, 다소, 자, 전체 수만 차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4월에는요, 이런 모든 3, 4월 때는요, 이거 하나도 빠짐없이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예, 완벽하게요. 예. 그래서 별도로 요 세 가지 위치는요, 나중에 감정평가를 참고하시면 돼요. 얘가 바로 위치의 가변성입니다. 자, 82페이지 봅니다. 이상으로요, 용변과 세 가지 인문적 특성을 보았고요. 이상으로 부동산 특성은 끝을 내겠습니다. 끝을 내겠고요. 그러면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요, 86페이지죠. 목차 02번 보시면 부동산 속성 본질 넘어갑니다. 쉬겠습니다.